2,000불로 학생 비자의 신청비를 올릴 것이다 라고 노동당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엉클오지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호주의 학생 비자 신청비 2025년 또 상승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 전에 최근 학생 비자 심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결과 나온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최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랄까? 좀 묵혀있던 혈자리가 좀 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신청한 학생 중에서는 학사, 석사 과정에 신청한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빠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연말 장관령 111번 MD111이라고 그랬죠. 에 의해서 학교의 80%의 쿼터가 차면 최소 16주는 비자 심사에 소요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틀리게 저희 케이스를 보면 시드니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사를 신청한 학생이 시드니 대학에서 80%가 찼다라고 인폼을 받았지만 한 달 만에 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이민성 인폼과는 조금은 다른 대중 없는 결과들을 좀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이민성에서는 학생 비자를 좀 어떠한 플로우,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고, 그리고 학생의 조건에 따라서 비자 진행의 속도의 차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 좀 제뉴인하다면, 좀 실질적으로 올바른 학생이라고 한다면 심사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자 신청을 하고 한 5일 만에 비자 승인을 받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자, 실질적으로 오늘 학생 비자 신청비 상승에 대한 이야기와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요. 현재 노동당 2기 알바니지 2기 정부가 시행이 됐죠. 그 속에는 새로운 교육부 장관 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스틴 힐이라는 사람의 최근의 인터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주의 로컬 뉴스페이퍼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동당 정부에서 사실 작년에 유학생 숫자를 27만 명으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연합당이랑 녹색당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학생 수를 관리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제 학생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컨트롤할 거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호주 정부가 국제 학생의 교육 관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주 정부가 호주의 유학을 보는 표면적인 시각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 학생이 호주에 들어와서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훌륭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라는 부분과 좀 진실된 학생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학업 목적으로 호주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활들을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호주 교육의 유지를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표면적인 시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내부적으로는 좀 틀리죠.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사실 호주의 팬데믹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바람을 타고 많은 수의 임시비자들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유학생도 유입이 됐죠. 그 문제들에 있는 해소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 비자를 통해 가지고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비자 연장을 계속해서 비자 호핑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COE라고 하는 입학 확인서를 중복으로 받아 가지고 기존에 등록한 학교를 취소해 버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호주 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부도덕한 학교들, 여기에서는
도치, 칼리지, 뭐 인스티튜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도덕한 학교들과 부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호주에서 유학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2023년, 24년 기준으로 51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에요. 단일 항목으로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전적인 호주 정부의 이득 때문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유학 산업을 통해서 기술 인력과 전문 인력들의 유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좀 더 유연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 노동당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25년 3월 말까지의 비자 신청자 수를 작년과 비교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30%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뭐 학생 비자를 받는 규제라든지 또는 변화점의 일환으로 이렇게 30%가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비자 신청비가 1,600불로 인상된 부분들도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어 능력은 좀 더 엄격하게 요청이 됐죠. 이전에는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영어 증빙만 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약에 뭐 서티피케이트 3 이상의 본과정을 신청하려고 하면 IELTS 기준으로는 6.0을 제출해야 되는 영어 요청이 추가적으로 생겨났고요. 장고 증명도 1년 생활비를 29,710불로 상승하면서 장고 증명에 대한 압박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자를 거절받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Genuine Student 테스트라고 이 Genuine Student 사유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사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좀 엄격한 심사를 가져가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신청자 수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학생의 등록 제한 도입 시도에 대해서 정부와 대학 및 교육기관 간의 개별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션 기반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 수를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부가 국제학생의 규모와 형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할당 모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학생을 몇 명, 뭐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점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부분은 유학생이 대학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이 자본의 원천이며, 이를 통해서 연구비와 국내 학생, 그러니까 호주의 로컬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기반 협약이 뭐 각각의 학교별로 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MD111에 기준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 대학의 할당량을 주고 있잖아요. 그 할당량의 변경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뭐 일단 2,000불로 학생 비자의 신청비를 올릴 것이다 라고 노동당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0불로 학생 비자의 신청비를 올릴 것이다 라고 노동당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0불로 학생 비자의 신청비를 올릴 것이다 라고 노동당에서는
2,000불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자 신청비지만 그로 인해서 더 우수하고 진지한, 진실된 학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자 신청비가 호주 국제교육의 프리미엄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 정도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자 신청비로 인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더 높은 비자 신청비가 좀 학생이 의심스럽고 부적절한 신청이 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더 우수한 학생을 받기 위한 신청이 유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수한 수준의 신청이 비자 승인율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다시 이 유학 시장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좀 진실된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의 정부에서는 또 학교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대학원들은 이 비자 신청비 상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진실되고 좀 퀄리티 있는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해하나 영어 교육이나 기타 단기 교육, 기술 교육들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2,000의 비자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정부가 지금 경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비자 신청비를 영어 과정은 얼마, 보케이셔널 얼마, 그리고 대학 과정은 얼마, 대학원은 얼마, 박사 과정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다 분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자 신청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7월 달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월 이내에 호주의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폭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못 올렸던 것은요. 호주의 주한 호주 대사관 박람회에 대한 학교 초청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보다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정권 때문에 미국에 대한 유학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는 상황인지 또는 한국의 불안한 정세 때문인지 또는 새로운 세대들이 해외에서 학업과 경험에 대한 욕구 때문인지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뭉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호주에서 지금 호주의 현재 실질적인 이러한 호주 정부의 학생 비자를 내주는 것들이나 그리고 학생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꼼꼼히 스토리라인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들, 일부의 학교들은 또 마감이 빨리 되는 지점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에서 현재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노동당 2기에 대한 진행의 근간을 바탕으로 보자면 제 생각에는 시간 소요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Genuine Student 호주 학생 비자 심사의 기준에서 준비도 좀 잘 해놓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